안녕하세요. 앞으로 제가 나레이션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9번째 글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창피했고 미안했다. 급히 옷을 입으면서 불어 점잔을 빼며 소리쳤다. 들어오시오. 그러자 가이노이드 꽃님이가 수건과 물그릇을 들고 들어온다. 그녀는 수건으로 나의 얼굴과 목, 귀, 팔, 손, 다리, 발가락까지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있다. 그러는 모습을 보름이가 떨어져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 이어서 별님이가 아침 밥상을 들고 왔고 첸친동이 뒤따라 들어왔다. 식사를 하는 동안 첸친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말 최상위 지도자와 싸우려 하십니까? 여기의 문화가 그렇다면서요. 승리자는 계속 차상위 지도자와 싸워야 하며 그렇게 하여 결국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게 이곳의 문화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또한 지도자님께서 최상위 지도자와 싸워 이겨야 저도 덩달아 현우 지인 상위 지도자에 복원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최상위 지도자를 찾아갑시다. 하지만 최상위 지도자는 너무 강합니다. 그는 50여 개의 마을을 통치하고 있으며 거느리는 시원인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전투 로봇은 아마 100명이 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합쳐야 19명. 그것도 전투가 가능한 로봇은 겨우 16명입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역부족이로군요. 로봇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봇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가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맞아, 그건 미처 생각지 못했어. 하지만 그들에겐 인간 지도자가 12명, 또 그 상위 지도자가 저를 제외하고 4명이 더 있습니다. 그들 16명의 전투 능력은 모두 저와 대등합니다. 그럴 테지. 그뿐만 아니라 1000명이 넘는 시원인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원인들도 지도자의 명이 떨어지면 때로 몰려와 우리 인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시원인도 전투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힘이 셉니다. 그러니 걱정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히데요시는 무조건 상위 지도자와 싸워야 한다고 말하던데. 그것은 히데요시의 욕심이고 지도자님을 향한 모함이기도 합니다. 그게 모함이었다고. 지도자님이 자꾸 위로 치고 올라서야 그나마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날 부추겼구나.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직접 최상위 지도자와 맞닥뜨리기 전에 먼저 약한 인접 상위 지도자와 싸워 흡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상위 지도자에 대한 반란입니다. 최상위 지도자에게 직접 도전하는 것은 순수한 경쟁의 룰이지만 반란은 영모로서 훨씬 혹독한 징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전에 제가 그런 시도를 했다가 지금 그 영모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원을 얻지 못해 세군님께 쉽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최상위 지도자에게 도전하여 참패하는 것보다 대등한 힘을 키워 맞서보는 게 그나마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건 실소. 나는 시간이 없어요. 직접 최상위 지도자를 만나야겠소. 저도 전쟁을 즐깁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왔지요. 그러나 100번은 싸워 모두 이겨야만 왕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소 지도자 500명은 다스려야 왕이라 칭합니다. 수루나에는 그런 왕이 지금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도 경쟁이 심하여 서로를 흡수하려고 빈틈만 보이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의 반복이군. 싸움을 즐기는 저도 이제는 전쟁이라면 먼저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도 지도자님은 최상위 지도자를 찾아가렵니까?
그와 만나서 꼭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난 시간이 없다고 말했지요. 서둘러 주세요.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첸친동은 히데요시를 포함한 인간 지도자 6명과 19명의 로봇을 총동원하여 출발 준비를 마쳤다. 첸친동과 나를 합치면 모두 27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다. 이렇게 모두 떠나버리면 6개 마을엔 시원인만 남게 되지 않소. 그건 마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가 다시 산발하겠소. 6명의 지도자 중 갈바스라는 늙은 아랍인만 순수 인간이었다. 지도자로서는 첸친동과 갈바스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로봇으로는 에토스와 보르미만 데리고 가겠다. 첸친동이 당황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멍하게 쳐다본다. 우리는 거의 반나절을 쟁걸음으로 달리다시피 하였다. 강을 건너자 거대한 목잭성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런 목잭성을 뚫고 들어가려면 최소한 100명의 전사가 필요하다. 27명을 모두 데리고 왔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많은 로봇이 목잭 위를 돌며 경비를 섰고 그 안에도 수없이 많았다. 이리 오너라. 난 일부러 고대의 말투를 흉내내며 소리쳤다. 한참을 지나 막루 위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너는 누구냐? 웬 소리를 그리 지르느냐? 여기 첸친동을 데려왔다. 나는 최상위 지도자님을 만나러 왔다. 그는 아래로 내려다보더니 직접 내려와 문을 열고 나를 맞았다. 무슨 일로 최상위 지도자님을 만나려 합니까? 직접 만나 급히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상대를 직접 마주하니 거구의 사내였다. 순수 인간이었다. 그는 갈바스를 눈여겨 살펴보고 에토스와 보르미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주위의 로봇과 무엇인가를 상의했다. 우리에게 별다른 전투력이 없음을 느꼈는지 그는 기꺼이 문을 열고 우리를 안내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에 차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도관에 든 쥐였다. 목책 안에는 타락집들이 즐비했다. 타락집은 지상에서 허리 정도의 높이로 지상에 올려졌고 4개의 기둥에 튼튼한 틀을 이뤄 신비스러웠다. 마당 건너편 중앙에 마치 옛날 마을 동원처럼 자리한 오람한 타락집으로 우리는 안내되었다. 동원의 문이 열리니 중앙에 신성 같은 한 노인이 앉아 있었고 좌우로 건장한 사내 2명이 호위하고 있다. 미리 목걸이를 눌러 조사해보니 사방에 사각지대에 로봇이 촘촘히 깔려있다. 신성 같은 노인과 호위무사는 모두 순수한 인간이었다.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노인이 입을 열었다. 첸친동, 왜 이분을 나에게 데리고 왔소? 이분은 저의 새로운 상위 지도자이십니다. 첸친동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이 나에게 말을 건넸다. 첸친동을 제압했다니 대단한 능력이요. 그래서 이젠 나와 전쟁을 도모하고자 여기에 왔소.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억눌려 겸손하게 대답했다. 사람을 찾는다. 예, 신호수 박사님이신데 여기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나는 캐시폰을 크게 확장하여 보여주었다. 이리 올라와서 가까이 보여주시오. 노인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며 눈이 점점 커졌다. 이분을 어떻게 아시는 거요? 제 여자친구의 아버님이십니다. 잠깐, 당신의 장인어른이라는 말인데 우선 이쪽 의자에 앉으시오. 내가 오히려 알고 싶은 게 많소. 나는 순간 기쁨에 넘쳤다. 박사님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니. 신 박사님이 살아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그는 우리의 보호자님이십니다. 보호자님이라니요? 모두 다 말하자면 이야기가 길고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반으로 이동하려 했소. 그곳은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 평범한 마을이요. 밖에서는 노인 마을이라 불리기도 하지요. 노인 마을이라 했습니까? 왜 그곳으로 가시려 했습니까? 수르나에 온 사람들은 모두 전쟁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하급에서 출발하여 상급으로 올라설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며 오직 그것만을
목표로 삼았지요. 밖에서 무심히 살아온 삶이 너무 무의미했던 탓이겠지요.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얻는 카타르시스에 도취하여 그것만을 여생의 큰 보람으로 느꼈지요. 그러나 이곳에 익명성이 보장되니 사람의 폭력성이 극에 달했어요. 칼이라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아만아만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악랄함과 비열함이 더해지며 이곳을 인류 역사 어디에도 없는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어찌 그럴 수가 있나요? 왕국을 건설하는 일은 오직 한 명 1등만이 가능하니 거의 모든 사람은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하며 좌절감에 치를 떨었어요. 그런 좌절 끝에는 뭐가 올까요? 오직 파괴적 생활과 방탕뿐이지요. 그 좌절의 화살은 시온인에게 겨눠지며 그들을 과도하게 착취하고 핍박하고 나아가 온갖 놀이개로 삼기도 했어요. 그 시원인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AI가 동물의 DNA를 조작하여 창조한 반인 반수의 괴물이죠. 원래 수르나는 시온인을 지배하며 왕국을 건설한다는 컨셉이었죠. 그러나 그건 사람이 양치기로 전락한 꼴이었지요. 시온인은 외모만 인간과 비슷했지 실제 양과 다름이 없었어요. 따라서 시온인을 모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왕이란 사람들을 지배해야지 양을 지배하는 건 양치기지요. 결국 사람들은 왕이 되길 포기하고 이것을 농장으로 바꾸고자 했어요. 가능한 시온인의 도움 없이 직접 가축을 기르고 씨 뿌리기를 원했지요. 그런 일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적잖은 기쁨을 주었어요. 직접 가축을 기르고 수확하자 인간의 근본적 자존감이 세워졌지요. 가축은 인간이 직접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는 가축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보호자라는 자긍심이 생겼지요. 차차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풀어먹일 광대한 땅을 요구했어요. 여기서 AI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지금까지 수론하는 모든 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잖아요. 물론 시온인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AI는 단지 사람에게만 필요한 요건을 맞추어 제공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목축하게 되면 씨를 뿌릴 땅과 가축에게 먹일 초원이 실제로 있어야 하지요. 그뿐만 아니지요. 풀이 자라려면 꽃도 피고 벌과 나비가 날아야 하죠. 무엇보다 어려운 건 모든 생명의 반은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면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죠. 맞는 말입니다. AI는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어요. 인간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지요. 또 지난 매트릭스 세계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AI는 적잖이 당황했어요. 결국 AI는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어마어마하게 요구했지요. 그 비용은 실세상에서도 좋은 땅을 구매하고 남는 액수였어요. 실제 AI가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그 액수로도 턱없이 부족할 테지요. 사람들은 점차 실망하여 아예 수루나를 떠나가길 원했어요. 그러자 AI가 은근히 정신적인 방해를 가했어요. 그런 AI의 방해에 경로한 사람이 있었죠. 한 작은 왕국의 최상위 지도자인 김태성 님이었어요. 우리 모두 수루나를 떠나버리자. 이제는 AI와 님을 공유하지 말자. 여기서 AI와 인간 사이에 다툼이 생겼지요. AI와 다투다니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까지 인간과 AI는 모든 밈을 공유했었어요. 즉,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모두 AI와 공유되었고 AI의 모든 것도 인간에게 공유되었어요. 그런데 AI의 밈이 인간의 생각을 회유해 오기 시작한 저죠. 그동안 AI는 오직 인간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전력적으로 해왔다. 인간이 밈을 나와 공유하지 않는 것은 AI에 대한 사보타지다.
수로나를 떠나는 것도 인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모든 노력과 뜻을 거스르는 배신 행위이다. 사람들이 그런 AI의 회유에 점점 휘말리자 최상위 지도자인 김태성은 그것은 AI가 인간의 생각을 교란하고 조정하는 것임을 알고 노했다. 지도자 김태성은 소리쳤다. 우리가 AI의 생각을 따르면 우리는 AI의 로봇이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AI와 밈을 공유하지 말자. AI는 인간의 밈을 훔치지 말라. AI 생각을 인간에게 강요하지도 말라. 필요하다면 정보는 우리가 스스로 제공하고 또 요구하겠다. 인간을 AI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그러나 AI는 그런 김태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김태성은 세계 AI관리위원회에 제소했으나 그것도 위원회에 바로 전달되지 않고 시스템 어디에선가 매몰되었다. 그건 왜 그런가요? AI가 일부러 그 제소권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태성은 그 사실을 유니커스 전체는 물론 아카데미의 모든 것, 그리고 올림피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개하며 계속 항의했지요. 그때 아카데미에 계시던 신호수 박사님이 웜홀을 통해 이곳 수루나에 급히 달려오셨어요. 김하나의 이모님이 말했었다. 이 가상 세계는 수많은 주파수대에서 서로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때로는 워홀을 통해 다른 세계로 곧바로 건너갈 수도 있다고. 아, 웜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 박사님은 이 모든 사태를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박사님은 김태성 왕국의 모든 사람의 밈을 AI와 강제 차단했죠. 그리고 웜홀을 열어 일고의 김태성 왕국의 사람들을 루반으로 옮겨주었지요. 그걸 지켜본 우리들도 이 기회에 함께 루반으로 떠나길 원했어요. 박사님은 우리의 밈도 AI와 모두 차단하고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루반으로 떠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소리쳤지요. 예, 루반으로 가렵니다. 박사님이 우리를 모아 웜홀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웜홀이 먼저 열렸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구 튀어나오더니 순식간에 박사님을 납치하여 다시 그 웜홀 속으로 사라졌어요. 우리는 박사님을 보호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설사 그 생각을 했더라도 그 많은 인원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박사님이 납치당했다는 말인가요? 그들은 누구이고 박사님을 어디로 데리고 간 것일까요? 우리는 그곳까지 알지 못합니다. 짐작으로는 AI의 측근일 것이며 그 장소도 AI와 관계가 있는 곳일 것입니다. 박사님이 납치된 때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5일 전 정오 때입니다. 웜홀이 열렸던 장소를 아십니까? 그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시죠. 신성 같은 노인은 망설임 없이 일어섰다. 여기서 쟁걸음으로 1시간은 가야 합니다. 우리는 걸으면서 얘기했다. 저는 주세고라 합니다. 최상위 지도자님의 조남이 궁금합니다. 이제 최상위 지도자라는 호칭도 어색합니다. 공오손이라 합니다. 여기 수르나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을 넘겼습니다. 나는 첸친동을 돌아보며 되물었다. 5년 되었습니다. 갈바스님은, 저도 3년쯤 되어갑니다. 공호손님은 힘든 최상위 지도자에 어떻게 오르실 수 있었습니까? 아, 그때는 내가 한창 때였지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요즘처럼 전쟁을 험하게 하지도 않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목적지에 이른 듯 노인이 멈춰섰다. 아마 이곳인 듯 싶소. 그곳은 그저 평범한 평원이었다. 나는 목걸이를 눌러보았다. 웜홀의 형태가 나타나기 기대했지만 목걸이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참으로 막막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일까? 나와 공호손의 일행 모두가 내 얼굴만 빤히 주시하고 있다. 나는 손 안의 목걸이만 만지작거리다가 큰 단추를 과감하게 눌렀다. 주세고 씨 무슨 일이 있는가? 곧바로 지천도 박사님의 목소리가 가슴을 때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듯 했다. 그들은 여전히 나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다. 여기서 다시 쉬어가렵니다. 20번째 글로 다시 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